것입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발표를 했는데 59.3%입니다.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서울, 세종에서 좀 소폭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이 일단 보면은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같은 기간에 보면은 훨씬 이제 기대치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네. 또 유의미하게 눈에 띄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거의 20%에 수렴합니다. 국민의힘이 저희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소용돌이에서 나오고 있지 못해요. 정치적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윤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은 여전히 모호하고 안개 속인데 8월에 전당대회는 치르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잖아요.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기치가 너무 뚜렷해요. 그리고 그 뚜렷한 기치하에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입법적인 지원도 있는 거고 특검도 발족을 시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능력으로 계속 순항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민주당의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결국에는 경제, 안보, 인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인데도 코스피 3천을 돌파를 했고 이제 경제는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G7 첫 외교 무대 데뷔도 성공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외교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성과를 낼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넓게 보면 정치인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안 치는 거고 국민들의 판단을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도 야당까지도 초청해서 정치복원에 노력을 하고 국민통합 행보 그리고 네. 이게 인사로까지도 드러난다면은 전 앞으로 좀 기대감을 섞어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지율이나 이런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기대가 한 55에서 60으로 계속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장윤 변호사가 네. 다음 방송 때문에 나가셔야 네.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장 변호사님 보내드리고, 네네. 우리 신 변호사님이랑 5분만 더 해도 더. 될까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신청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다음 방송을 위해서 네. 다음 주에는 10시에 칼같이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나토 불참과 관련해가지고 고내창 결단을 사실은 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민주국가로 돌아왔다라는 걸 세계만방에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G7 그리고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나토에 가면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어요. 근데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현실을 등지면 안 된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국익 손상이 우려된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이제 보수지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중동 정세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지금 당장 얻을 국익에 해당하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다 벌떼같이 똑같은 비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내지는 기대감에 대한 조사도 네.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나 내지는 보수 언론에서 나토 불참 자체를 어떤 국익의 손상으로 연결시키려고 해도 네. 손상되는 국익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호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약간 억지로 까는 이제 네. 이런 식의 비판이기 때문에 네. 좀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리긴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나토 문제는 네.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검토하신다고 해가지고 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번에 대한민국이 지난 6개월 동안에 국익 손상, 국격 추락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7에 소속된 국가들이 또 나토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전 나토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잘 치렀고 나토에 가서도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유럽에도 알릴 수 있다면 전 좋은 무대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미국이 폭격까지 지금 이란에 한 상황에서는 직접 개입했습니다. 직접 개입도 전쟁에.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에 가서는 나토에 가도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전 합리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중동 정세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구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만 사실 가지고 기존의 내각과 근거를 불안하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아직 인선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사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동 정세가 저렇게 불안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네. 어떻게 보면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면 그러면 굳이 또 안 가는 것도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선택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나토에 대해서 갈까 말까를 검토했다가 또 지금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전 굉장히 저는 국익을 고려한 대통령의 판단 아니냐. 네. 이걸 가지고서 보수 언론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데 저는 뭐 나토를 가면은 뭐 보수 진영에서 좋아하는 외교고 예. 뭐 나토를 안 가면은 뭐 진보 진영에서 바라는 외교. 전 이런 식으로 좀 이분화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 적과도 대화한다라는 외교, 이런 외교의 기본에 좀 충실한 그런 외교 전략을 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써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한동훈 대표나 또 전 김기현 대표도 뭐 나토 불참을 좋아할 나라는 북중러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또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그 북중러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답답해. 아니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러시아. 안 친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서로 못 믿는 사이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또 러시아하고 많이 또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북중러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는 사실 한미일이라고 하는 사실상 미국의 전략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을 아시아의 소위 말해 패권 국가로 놓고 대한민국을 일본 밑으로 넣어가지고 네. 이 동아시아를 관리하겠다라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럼 그렇게 갔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은 뭡니까? 아니, 전쟁 나면 이제 한반도에서 나고 우리가 모든 피해를 다 치러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건데 네. 그 대한민국의 국익이 뭐가 있냐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뿌린다고 하면 우리는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북중러라고 해서 우리가 교류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북한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도 북방 외교를 했던 게 노태우 정권, YS 그럼요. 정권이에요. 맞습니다. 예. 러시아하고 수교를 누가 했는데요? 중국하고 수교를 누가 했습니까? 노태우 때 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때 북방 예. 정책을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김기현 전 대표도 뭐 자꾸 북중러, 한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영 외교를 고착할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전 나토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고 네. 또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도 교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 한미 동맹 강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더 강화하고 그렇지만 과거처럼 우리가 무슨 미국의 하수인처럼 굴 수는 없는 거고 세계 질서가 바뀌니까요. 맞습니다. 그 일본과도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가 뭐 담 쌓고 지냅니까? 당연히 교류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국과의 전략을 세워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 좀 더 네. 입체적인 외교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지금 외교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 진영 외교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외교가 퇴행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외교를 해온 아니 그리고 겁니다. 국익을 팔아먹었죠.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익이 지난 3년 동안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한미일 줄 서가지고 국익이 생겼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가도 그러면은 뭐 극우 유튜버 출신 김용호 장관 세워가지고 뭐 영원히 대화 안 하고 영원히 그럼 통일부 네. 장관이 가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사고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진영의 틀이 딱 갖춰져 가지고 나만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수준은 정치를 보는 수준은 상당히 높이 올라와 그렇죠. 있는데 여전히 그 진영과 기득권 여기에만 골몰하니 참으로 답답해서 말씀을 좀 그러니까 이거랑 여쭤봤습니다. 똑같아요. 과거에 지역주의의 망령이 있을 때 네.
지역주의로 동서 갈등을 부추겼잖아요, 정치인들이. 네네. 그러면 내부 결속은 좋은 거예요. 자기 정치엔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표 관리는 쉬운 거예요. 예. 저는 외교도 마찬가지로 봐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진영 외교를 외치고 있는 저 보수에 있는 인사들이 네.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한미일과 북중로로 나눠가지고 프레임을 짜 놓으면 자기 지지자들 관리하기는 훨씬 쉬운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무너지고 국익이 실종되죠. 근데 이렇게 가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네. 저는 입체적인 외교, 좀 더 균형 있는 전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외교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은 협조하기 싫으면 정치를 그만하세요. 네. 네, 정치권에서 제가 퇴장시켜 드릴 테니까 더 이상 국익을 좀 저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속보는 트럼프가 24일부터 진행되는 나토 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회동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 주장을 하기 전에 이미 나토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온 것은 한미 정상회담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검토가 될 거고, 그리고 나토에 누구를 대신 보낼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걸 가지고 또 외교적인 쟁점을 삼을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눈에 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판단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적확하고 분명하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조만간 곧 문정인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들을 예정인데 단순하게 보면 큰일 난다. 예, 지금 이 정세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 정도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13분이나 더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롭게 예. 신은규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